자, 아마 첫날 나눠드렸던 교재 중에 이런 교재 있었죠, 요거. 뭐, 사실은 크게 없어도 크게 상관없는데, 어쨌든, 뭐, 나눠드린 교재니까, 약간 살펴보면, 일단 조금 크게 볼게요. 제목이 사무자동화 프로그램 활용이라고 적혀져 있는데, 어, 이거, NCS에 관심 없죠? NCS 학습 모듈에서, NCS는 단어 아세요? 일단은, 접어두고, 어, 일단, 나중에 필기할 때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겠지만 사무자동화 프로그램 요 용어가 어디서부터 줄기가 어디부터인지 설명을 드리면 PC는 어떻게 자 우리가 엑셀 프로그램을 실행을 시키려고 하면 일단 뭐가 있어야 되죠? 컴퓨터가 있어야 되죠. 네? 자 컴퓨터는 그럼 엑셀 프로그램 실행하려면 컴퓨터를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엑셀 프로그램 실행하려면 컴퓨터에다가 어떻게 해야만 엑셀 프로그램을 쓸 수 있습니까? 가장 기본적인 거 컴퓨터 켜야죠. 어? 컴퓨터 켜야죠. 켜서 바탕화면이 이렇게 화면에 나타나는 과정까지를 우리가 부팅이라고 그러죠. 그 과정에 관여하는 것들이 누구죠? 장치들이죠. 그걸 뭐라 그럽니까? 그걸 하드웨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드웨어라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내에 해당되는 게 뭐죠? CPU라고 하는 거죠. CPU. Central Processing Unit. 자, 이런 장치들이 있어야만 컴퓨터 쓸 수 있으니까. 그다음 우리가 램이란 것도 있다 그랬죠. 램. 컴퓨터 기본적으로 이 녀석이 가장 큰 두 가지의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 자, 중앙체장 주기억 장치가 어떤 일을 합니다. 우리 그 기억 안 나세요? 1 더하기 2를 처리해서 3을 화면에 표시한다. 폼을 화면에 표시한다. 라고 했을 때 중앙처리 장치, 주기억 장치라는 역할에 대해서 설명드린 적이 있는 거 기억 안 나세요? 저는 여러분들을 어떻게든 이해를 시키려고 정말 나름대로 노력을 정말 많이 하고 있는 편이거든요.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거 기억 안 나세요, 이거? 1 더하기 2가 어떻게 처리되는지에 대해서 잠깐 언급한 폼이 어떻게 화면에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렸잖아요. 기본적인 자료가 있어야 되고, 그 이니사이즈 이벤트 단계라 그랬고, 그 다음에 서로 연산이 이루어지는 활성화 단계라 그랬고, 그게 실제적으로 장치가 관여하는 게 데이터를 들어가 가져와서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된다 그랬죠. 램, 주기억 장치. 그 다음에 실제 계산이 이루어지는 단계는 CPU에서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화면에 나타난다. 우리가 화면에 나타나는 이런 것들을 출력 장치라고 그러죠. 출력 장치. 그럼 출력 장치에서 뭐 있어야 됩니까? 입력 장치도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 우리가 이렇게 일 처리가 끝난 걸 화면에 보여주기도 하지만 파일로 저장이 된다. 그 파일을 저장하는 공간을 뭐라 그랬습니까? 하드디스크나 SSD 보조 기억 장치라고 했죠. 보조 장치. 이거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딱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이거 이제부터. 자, 그다음 하드웨어만 있다고 이런 장치만 있다고 제대로 돌아가요? 컴퓨터가? 뭐도 있어야 됩니까? 소프트웨어도 있어야 되겠죠. 소프트웨어. 이런 소프트웨어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윈도우즈라고 하는 거. 맞나요? 윈도우즈.
한글로 써야 되겠어. 윈도우즈라고 하는 게 이게 뭐라고요? 이걸 우리는 운영체제, 운영체제를 다르게 표현하면 시스템 소프트웨어라고 얘기합니다. 시스템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건 이렇게 엑셀 프로그램을 실행할 설치할 수 있는 그걸 우리는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게임을 하기 위해서 게임을 설치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소프트웨어 개념이고, 나머지 이제 이런 소프트웨어 윈도우 그러니까 부팅이 되고 장치가 제대로 작동이 되는 거 확인한 다음에 이제 바탕화면이 이렇게 나타난다. 그건 바탕화면이 나타난다는 건 운영체제 윈도우즈라고 하는 운영체제가 제대로 실행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컴퓨터를 쓴다는 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가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어야만 우리는 컴퓨터를 사용한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라고요. 자, 그러면 시스템 소프트웨어, 그러면 이제 시스템 소프트웨어, 윈도우라고 하는 운영체제 위에서 이렇게 돌아가는 소프트웨어들, 뭐 다 응용 소프트웨어라고 합니다. 이런 응용 소프트웨어 종류 중에 한 종류가 사무 자동화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도 어떻게 나눠지느냐? 여기까지 이제 온 겁니다. 사무 자동화 프로그램. 물론 응용 소프트웨어는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죠. 뭐 2D 프로그램, 3D 프로그램, 뭐 유틸리티, 우리 RGB라든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뭐 바이러스 체크한다는 그 유틸리티라든지 뭐 기타 등등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중에 이제 사무 자동화 프로그램 안에도 분류를 하자면 우리가 문서 편집 프로그램, 워드 프로세스라고 하는 프로그램 안에 뭐 기본적으로 아래한거나 MS 워드 같은 프로그램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스프레드시트 계산 프로그램이라고 번역해드렸죠. 여기는 엑셀, 기본적으로 엑셀.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은 데이터를 관리하는 프로그램이죠. 여러분들 지난주까지 배웠던 뭡니까? 액세스 같은 프로그램. 프레젠테이션, 이걸 발표 프로그램이라고 이야기하시면 안 되고, 발표 자료 제작하는 프로그램. 그렇게 말하는 게 맞지 않나는 게 제 생각인데, 어쨌든 발표 프로그램을 보통 번역을 하는데, 여기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쓰고 있는 게 뭐죠? 파워포인트 같은 것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사무자동화 프로그램 안에는 이렇게 나눠서 배우시고 이런 게 하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교육을 짤 때, 이 과정을 짤 때 사무자동화 프로그램이라고 요 활용이라고 하는 이 제목으로 능력 단위라 해서 이 큰 제목으로 보통 수업을 합니다. 해서 이 네 가지를 다 배우셔야 되는데 크말 2급은 이 두 가지밖에 안 하잖아요. 실제 자격증 안에. 요건 그냥 간단하게 소개만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소개만 하고. 뭐 워드 프로세스 뭐 이런 페이지 순서를 진행할 테니까 그냥 쭉 따라오실 거예요. 그래서 문서 작성 편집하는 소프트웨어. 뭐, 여러분 페이지가 3페이지쯤 되나요? 로마자 숫자로 되어 있는 거, 로마자로 되어 있는 거 말고요. 넘기다 보면 그 순서대로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뭐 탭의 형태로 되어 있다라는 건 아마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프로그램이 한글 프로그램이죠. 한글 프로그램 한번 실행 한번 시켜볼까요? 자, 시작. 오늘 이거 좀 써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히읗 한글. 그럼 이렇게 한글 프로그램이죠.
탭과 같은 이런 형태로 구성이 있다. 이게 뭐 리본 메뉴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될 거예요. 그다음에 아이콘, 명령 단추, 그림과 같은 이런 모양을 아이콘이라고 뭐 표현을 하고, 메뉴 도구 상자의 종류에는 자 여기서는 한글에서는 메뉴 도구 상자라고 하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리본 메뉴라고 보통 표현을 많이 합니다. 뭐 파일, 보기, 편집, 입력, 서식, 도구 뭐 이런 것들 등이 있으며 특정 메뉴를 클릭하면 기능에 따른 아이콘 배열이 된다. 클릭을 하면 뭐 이렇게 화면에 나타난다. 뭐 이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뭐 워드프레스 중에 기능이 다양한데 뭐 어쨌든 문서 작업하는 거고요. 단축키 사용해서 문서 작업도 가능할 거고. 그다음에 이런 기능들을 마우스로 클릭하기나 하기 싫어서 단축키를 쓰는 경우들도 많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기본에 문서 편집하는 거고 그 외에 뭐 이걸 가지고 문서를 가지고 발표하면 발표에 쓰면 되느냐 안 되느냐 써도 됩니다. 프레젠테이션 기능을 여기서 하시면 된다고요. 물론 뭐 자체적으로 있긴 하지만 프레젠테이션 기능이 한글에는 이렇게 따로 있긴 하지만 그 다음에 뭐 초기화면 실행시켜 보셨고요. 그 다음에 뭐 파일 메뉴 그 다음에 파일 메뉴는 뭐 파일 관리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겠죠. 뭐 여기 보면 파일 말 그대로 파일 관리 뭐 저장 인쇄 뭐 편집 용지 인쇄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 뭐 그런 것들이 이렇게 쭉 나열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입력 삽입에는 내용 입력, 그러니까 뭐 타이핑을 쳐서 입력하는 그런 내용하고, 그 다음에 뭐 그림이나 뭐 표, 차트 같은 것들 만드는 기능들이 여기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다양한 문서 편집 기능들, 문서 작업 기능, 편집 기능들도 뭐 여기, 이거 달려가는 이런 프로그램입니다라고 설명만 드리고 넘어갈 겁니다. 뭐 사용하는 방법은 너무나 잘 아시는 거 아닌가요? 자, 6페이지. 뭐, 아래 한글 실행하는 순서, 작업하는 순서가 뭐 컴퓨터 켜야 되겠죠. 그 다음, 아래 한글 프로그램 실행하셔야겠죠. 7페이지에. 실행이 조금 입력한 내용을 이렇게 작업을 하시죠. 하는 내용 중에 이제 뭐 텍스트를 입력을 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아니면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입력이라는 건 그러니까 내용 입력입니다. 내용이라는 게 텍스트뿐만 아니라 표, 차트, 그림, 기타 등등의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뭐 수식, 글맵시, 뭐 동영상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뭐 표를 하나만 잠깐만 보면 표를 삽입을 하실 때 자, 위에 있는 단추를 누르시면 뭐 이렇게 표 만들기 몇 칸, 몇 줄 뭐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만들기 하시면 그러면 내용 입력 그다음에 우리 엑셀이나 한글 하실 때 저기 액세스 할 때 탭 키 기억나세요? 탭 이렇게 이렇게. 반대는 Shift 탭 뭐 이렇게 무슨 기능 전달해 뭐 이렇게 사용하고 계시죠 이거? 네? 이렇게 사용하고 계시죠? 그리고 특정 기능을 이렇게 선택해서 했을 때 이렇게 표라고 하는 사항별 탭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렇게. 조금 추가적인 역사적인 이야기를 좀 하자면 이 리본 메뉴라는 이 형태는 아래 한글이 보고 뺏긴 겁니다.
어디 걸? 여기 걸. 여기 걸 보고 뺏긴 거라고, 이게. 이게 아래 한글이, 한글과 컴퓨터라는 회사가 어느 날부터인가 업데이트를 안 하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몇 년간. 그때, 그러고 나서 다시 개발을 다시 나타났는데, 이걸 보고 뺏겨서 이렇게 나타났어요. 이렇게. 근데 그전에는 사실은 시장 점유율이 한글이 굉장히 높았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모든 업무가 이제 해외하고 이렇게 거래가 빈번히 발생하다 보니까 아래 한글이 외국에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MS 워드라는 이런 프로그램으로 넘어간 거라고. 그러다 보니까 이 녀석이 이제 자리가 조금 위태위태해지고요. 뭐 그렇다 보니까 뭐 한글에 물론 우리나라 제품이니까 국가에서 사줍니다. 실제. 사서 쓰고 있는데 그러나 이걸 보고 뺏겼다고요. 안타까운 현실이죠. 많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항별 탭을 통해서 뭐 이쁘게 꾸민다라는 것들도 뭐 잘 아실 거고. 뭐 기본적인 뭐 글꼴 이름이라든지 뭐 모든 글꼴이나 현재 글꼴 찾으시면 되죠. 이거. 아니면 직접 입력하시거나. 그리고 뭐 이런 것들 너무 잘 아는 내용이죠. 엑셀에 셀 선택하듯이 이렇게 쓰면 됩니다. 다만 그다음에 떨어져 있는 범위 선택할 때 컨트롤 키 쓰시면 되고. 그리고 저장 단추 누르시면 컨트롤 S 하시면 이렇게 뭐 그렇게 해서 문서 작업을 하는 프로그램이죠. 그리고 회사에서 사실은 회사에 가시면 내가 직접 문서를 꾸미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이미 회사가 양식이 다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업무 양식들이 뭐 특별하게 만든 경우는 극히 드물 것 같고요. 거의 대부분의 기존의 양식을 그대로 쓰기 때문에 그래서 뭐 큰 기능을 요하지는 않죠, 실제적으로. 근데 회사에서 갑자기 이제 뭐 업무 양식을 이제 대대적으로 바꿔야 될 상황이 벌어졌다. 거기에 뭐 참여하게 됐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기능들을 이제 쓸 줄, 뭐 고급스러운 기능들 좀 쓸 줄 아셔야 되는데 실제 뭐 그냥 타이핑 리포트 정도 꾸미는 정도만 쓰셨지 뭐 여러분들이 크게 쓰신 게 없기 때문에 근데 나중에는 조금 알아야 될 경우들도 있습니다. 뭐 이런 프로그램이다. 그래서 14페이지에 가보시면 어, 저도 여기 있는 거 다 사용은 못 해봤지만 구글 독스 구글에 가면 다 있죠. 스프레드시트 프레젠테이션 뭐 그렇든. 그다음에 MS 한워드, 오피스 안에 한워드라는 것도 있습니다. 한글도 있고 한워드라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MS 워드, 워드 퍼펙트는 잘 모르겠고 리브레 오피스 이건 그 스마트폰에서 보통 많이 쓰는 그 스마트폰에 PDF 파일을 보여주거나 할 때면 일사천리 아직도 살아있는지 모르겠군요. 하나워드도 살아있는지 모르겠고. 국민정음은 아마 이것들은 다 제가 알기로 국산 제품이었나 워드 프로세서였는데 아마 다 죽었고요. 국민정음은 삼성에서 원래 개발해서 쓰던 겁니다. 삼성에서 끝내고 MS 워드로 넘어갔고요. 뭐 여러 가지인데 제가 아는 것도 있고 모르는 것도 있는데 지금은 거의 뭐 요런 정도. 음. 요거 이제 설치를 해야 되는 거고 그냥 웹 브라우저를 이용해서 사용하기 가능한 거 구글 문서라든지 뭐 MS 워드에도 있죠. 그다음에 한넷인가요? 한넷이라고 하는 것도 한글 컴퓨터에서 제공해 주는 뭐 웹브라우저 상에서 작업이 가능한 그런 문서 작업인데 기능적으로 제한 조건이 기능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이런 정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문서 작업은 뭐 커마 1급을 배우러 오셨는데 문서 작업은 한 번쯤은 다 해보신 것 같아서 뭐 여기 대해서 특별한 이야기는 더 이상 하지는 않겠습니다. 기분 같아서는 좀 전달해 주고 싶은 내용도 있긴 한데 큰 관심이 없을 것 같아서 이 프로그램이 뭐 하는 거다. 뭐 애우고 계시는 단축키도 있을 거고요. 아마 저보다 더 잘 쓰시는 분도 있을 거고요. 저는 아래 한글 잘 안 씁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이거 잘 안 씁니다. 왜 안 쓰냐고요? 좀 직관적이지 못합니다. 딱 어떤 기능이 어디 딱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딱 가지고 있으면 그게 거기에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근데 이게 그런 부분에서 조금 떨어집니다. 그 다음 또 한 가지 더. 디자인이 너무, 뭐 어떻게 표현해, 디자인이 좀 떨어진다 그럴까요? 좀 디자인을 이쁘게 왜 안 만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 뭐 그런 측면도 있고요. 어쨌든 기능적으로 직관적이지 못하면 어디 가면 이 기능이 딱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습니다. 이게. 막 뒤죽박죽 막 섞여져 있습니다. 뭐 제 주관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는 MS 워드보다는 아량글보다는 MS 워드를 많이 썼던 입장이다 보니 그래서 MS 워드 아량글도 마찬가지긴 한데 MS 워드 가지고 사실은 뭐 지금 요런 책자 정도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MS 워드 가지고 뭐 전용 뭐 문서 만드는 책 만드는 어떤 프로그램이 따로 있지 않더라도 이 정도는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아, 물론 타이핑 쳐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거 기능이 들어가는. 그 회사에 가면 그게 뭐 예를 들어서 29페이지처럼 뭐 이런 뭐 양식들이 품위서 양식들이 다 만들어져 있잖아요. 우리는 이제 내용만 입력을 하시면 되죠. 그다음에 뭐 어떤 물품 뭐 신청서라든 이런 양식들이 다 만들어져 있는 상태니까. 그리고 요즘 문서로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이제 물론 이제 규모가 좀 크고 한데 가면 다 뭘로 합니까? 회사 인트라넷을 통해서 그냥 양식 접수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요즘은. 그러니까 이런 과거에 비해 가지고 뭐 종이를 통해서 어떻게 결제 서류를 막 하는 것들이 조금 많이 줄어들었죠. 그러나 아직도 필요에 따라서 문서가 왔다 갔다 한다라는 거, 결제를 맡아야 된다라는 거. TV 드라마 같은 거를 보면 우리가 뭐 직접적인 체험을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TV 드라마 같은데 보면 어떨 때 갑자기 막 그 뭡니까 뭐 회사 업무를 결제 서류를 안 올리고 막 모니터를 통해서 막 이렇게 하는 그 모습을 어느 날 많이 보여주더니 또 어느 시점이 또 되니까 또 서류상으로 이렇게 결제 뭡니까 서류를 직접 들고 또 다니는 모습도 또 TV상에 또 많이 나오더라고요. 드라마나 이런 거 보시면. 그래서 요즘은 과거만큼 그러니까 과거엔 정말 이걸 전산화시키려고 우리가 뭐 결제를 하려고 그룹웨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들 그 학교에서나 성적 확인이라든지 여러분 다 그게 그룹웨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 그런 내용들이고 뭐 엑셀에 대해서는 38페이지 엑셀에 대해서는 제가 특별히 뭐 말씀을 드릴 게 없을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 한번 열어보고 뭐 어떤 게 있는지 잠시만 보는 뭐 엑셀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은 뭐 고급스러운 기능도 아시는데요. 뭐 코딩도 하실 줄 아시죠. 베이젤 수식이나 함수도 수식도 다루실 줄 아시죠. 뭐 그런데 뭐 여기 있는 이야기를 뭐 크게 할 필요는 없고요. 그 39페이지에 그림에 보시면 그 첫 번째 그림이 한셀이라고 하는 겁니다. 한셀. 한글과 컴퓨터상에 있는 엑셀 프로그램입니다. 거의 유사합니다. 이것도 엑셀과. 근데 잘 안 쓰죠. 그 밑에 있는 그림이 이제 엑셀이죠. 아마 2010 버전 같네요. 디자인이. 두 개를 딱 보면 비교해보면 딱 표가 나잖아요. 디자인 측면이나 이런 거. 그리고 훨씬 더 MS 쪽이 훨씬 더 기능적으로 직관적입니다. 이 기능 여기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거의 대부분 모든 게 아니겠지만 내 생각은 좀 다를 수도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 기능이 그렇게 있다고. 뭐 스프레드시트 해석하면 뭐 계산 프로그램이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피벗 테이블도 해보셨고 여기 계속 요 교재에 계속 나오는 용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작권입니다. 저작권. 그래서 제가 공식
저 비공식적으로 뭐라고 이야기한 게 있지만 공식적으로는 우리는 이 오피스 한글이 되든 MS 오피스가 되든 뭡니까 돈을 주고 사는 상용 프로그램입니다. 돈을 주고 사야 되는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와 있다고. 잠깐만요. 저작권 되게 중요한 겁니다. 돈 주고 사야 되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렇게 사면 이제 라이센스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책이 그래도 몇 년 전에 업그레이드가 되어서 이런 것이 요 업그레이드 되기 전에 앞전 책은 정말 아무것도 쓸 게 없고요. 지금도 쓸 게 없어서 앞전에 더 쓸 게 없었습니다. 이건 연 단위로 쓰는 거래요. 연 단위. 보통 이제 학교라든지 학원이라든지 보통 이제 계약을 할 때 그 한 카피씩 이렇게 사는 게 아니고요. 회사나 이런 데는 그냥 보통 연 단위로 쓰겠다라고 이렇게 계약을 맺습니다. 몇 대 쓸 거냐 뭐 이렇게 계약을 맺어서 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 여기 보면 그 초기화면에 계정에 가보시면 여기 정상적으로 설치가 되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51페이지로 잠깐만 갈게요. 저는 여기 있는 프로그램 저도 다 옛날 프로그램도 있고요. 저 써보지 못한 것도 있고 합니다. 자, 일단 51페이지 보시면 뭐 엑셀, MS 엑셀은 뭐나 잘 아시니까 넘어갈 거고요. 구글 독스가 아니고 스프레드시트입니다. 스프레드시트 아마 오타인 것 같습니다. 구글 시트 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 엑셀 프로그램 가서 쓸 수 있는 거 물론 기능은 좀 한계지.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이 있고 뭐 노트스, 원투스 이것도 옛날에 아직 살아있는지 모르겠군요. 저는 관심이 없다 보니까 좀. 그다음에 한글과 컴퓨터의 한셀 아까 말씀드렸죠. 나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다음 밑으로 가면 이제 웹에서 쓸 수 있는 거, 뭐 이런 것들, 구글 스프레드시트, 뭐 MS 오피스, 네피스, 한글과 컴퓨터에 사용하는 네피스,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네이버에도 있습니다. 문서 꾸미고 뭐 엑셀 작업을 하고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있고 한데, 근데 여기가 실제 사용을 해보면 되게 답답합니다. 왜냐하면 기능적으로 조금 속도도 좀 속도 부분도 있고요. 기능적으로 이렇게 다 전체를 다 못 따라오기 때문에. 그리고 엑셀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은 뭐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을 것 같고요. 엑셀과 무슨 일을 할 수 있느냐?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이 다 엑셀에서 하던 기능들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 79페이지.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MS 액세스다. 자, 데이터, 데이터베이스, 데이터 덩어리, 데이터의 집합, 자료의 집합, 뭐 그런 이야기죠. 그 다음, 컴퓨터 분야에서 데이터베이스다 그러면 자료가 체계적으로 저장,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 즉 프로그램을 이야기합니다. 컴퓨터상에서 데이터베이스다 그러면 우리가 뭐 엑셀도 될 수도 있고 MS 워드 저기 액세스가 될 수도 있고 뭐 그런 프로그램. 그래서 파일에 자료를 입력, 검색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하고 이 같은 데이터를 처리하는 일련의 프로그램을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라고 표현을 한다. DBMS,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그래서 DBMS의 M자가 여기 매니지먼트라고 해서 관리 시스템이라는 약자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DBMS가 가지는 요소가 사실 이게 우리가 지금 엑세스 시간에 잠깐 설명드렸지만 우리가 배우는 데이터베이스는
근본적인 게 아니라 그랬죠. 시험용 뭐 약이라고 해드렸는데 실제적으로는 이제 하드웨어도 조금 알아야 됩니다. 왜냐고요? 주말에 카톡에 문제가 있었죠. 네? 그러면 근본적으로 따지면 카톡이 욕을 들어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카톡이 문제예요. 아니죠. 데이터 센터를 빌렸었잖아요. 자기들도 돈을 주고. 그러면 데이터 센터가 문제죠. 사실 근본적으로 카톡이 욕을 들어먹어야 될 상은 아니거든요. 물론 카톡이 욕을 들어먹는 이유는 크게 들어먹는 이유 중 하나는 상대적으로 네이버는 빨리 복구가 되는데 왜 너네들은 빨리 복구 안 되냐. 그것 때문에 욕을 들어먹는 겁니다. 사실은 크게. 그냥 장애가 발생할 수 있는 거잖아요. 어쩌다 한 번씩. 그걸 감수하고 우리는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걸 감수하고 우리들이. 당연히 그걸 발생할 걸 예상하고 쓰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시간은 장애가 발생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우리는 예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을 크게 하진 않는다고요. 근데 문제는 거의 만 하루가 지났는데 복구가 안 됐잖아요. 그건 심각한 거죠. 파생되는 일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그래서 뭐냐면 즉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려면 근본적으로 하드웨어 관리하실 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라고 하는 거. 그래서 데이터 센터를 가지고 있는 회사다. 되게 사실은 우리는 알게 모르게 되게 그런 회사가 좋은 회사입니다. 왜냐고요? 모든 데이터는 그 회사가 다 가지고 있을 거니까. 그게 다 빌려 쓰고 있거든요. 거의 우리나라 대부분이. 데이터 센터를 가지고 있는 회사, 구글, 각 지역별로, 근역별로, 전 세계적으로. 구글, MS 오피스, 이런 유명한 큰 그 다국적 기업들 있잖아요. 그런 기업들은 다 데이터 센터를 각 나라마다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고 나라마다 없는 경우도 있는데 결제는 우리나라에 MS사 데이터 센터가 있나요? 뭐 생각보다 그렇게 뭐 다국적 큰 대기업에 데이터 센터가 와 있지 않는데 어쨌든 그게 이제 하드웨어거든요. 그 하드웨어 알아야 됩니다. 왜? 속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잘 어떻게 조합해야 될 것이냐.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어쨌든 소프트웨어 DBMS라는 소프트웨어도 있어야 될 거죠. 그 위에서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이제 뭡니까? 그러니까 학교에 OS가 있어야 되고, 학교에 인트라넷 쓸 때 OS라는 게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가 이면에 잘 관리가, 구성이 잘 되어져 있어야 되고,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은 화면상에 뭐, 성적하면 웹브라우저를 통해서 성적을 보고, 그 다음에 수강 신청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라고요. 그 수강 신청을 하고 하는 화면들은 다 응용 소프트웨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 여기서 영화를 보기 위해서 스마트폰에서 티켓팅을 하려면 그 화면 있잖아요. 그건 응용 소프트웨어가 되는 거고, 데이터베이스 입장에서. 그럼 내가 입력한 자료가 어디로 갑니까? 그 화면에 저장되는 게 아니잖아요. 실제 데이터는. 어디에?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다 했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근본적인 생각은 소프트웨어적인 생각이고, 물리적으로 어디에? 하드디스크나 보조 기억 장치 이런 데 저장이 될 거라고요. 그게 이제 그런 큰 저장, 큰 창고 같은 역할을 하는 걸 우리가 보통 데이터 센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이 이제 빈번히 지속적으로 발생을 할 거니까 그게 안정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하다는 겁니다. 뭐 저도 이게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딱 부러지게 말씀 못 드리겠지만 어쨌든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한 겁니다, 실제. 여기에 있는 건 우리 시험과 조금 동떨어진 이야기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좀 넘어갈게요. 그다음 요거 지금 그 교재 81페이지에 그림이 하나 나와 있는데 이건 제가 말씀드리는 이게 아마 우리가 배웠던 액세스 프로그램의 화면이 아니고요. 이거 아마 MS SQL 서버라고 하는 화면입니다. MS SQL. MS에서 또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액세스는 차로 따지면 국민차 1000cc 이하급쯤 되고요. 중형차급쯤 되는 세단쯤 되는 프로그램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MS SQL이라고 하는 프로그램 초기 화면 같습니다. 이게. 그걸 가지고 다루는 화면이고요. 뭐 그냥 너무 부담스러워 그냥 넘어가세요. 아 그런 거구나. 뭐 이걸 다루려면 이제 우리는 이제 뭡니까? 우리가 액세스에서 다루지 못하는 게 뭐냐면 잘 보세요. 우리가 어떤 테이블을 내가 어떤 기능을 적용을 이렇게 웹사이트에서 어떤 기능을 적용하려고 하면 권한이 없어서 못 쓰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예? 성적 수정하면 성적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게 아니잖아요. 학교에서 따지면 업무적으로. 그러면 그 일을 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학생들은 그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안 되고 교직원은 그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될까요? 아니면 교수님은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성적을 수정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걸 액세스는 할 수가 없습니다. 권한 부여를 할 수가 없다고. 그런데 요 지금 보고 계시는 MS SQL이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은 그런 권한까지도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유의 프로그램. 그래서 등급 차이가 좀 납니다. 같은 뭐 DB 데이터베이스 관리 프로그램이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뭐 여기 있는 내용들은 우리가 지금 요 화면을 어떻게 보여드릴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건 그냥 대충 해서 넘어가죠. 뭐, 이 87페이지에 가시면 뭐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 종류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 DBMS, 데이터베이스 관리 프로그램 시장에 절대적인 강자가 한 회사가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오라클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오라클. 거의 대부분이 어, 뭐 규모가 좀 있다 그러면 거의 대부분이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씁니다. 왜냐고요? 굉장히 안정적이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는 비싸서 좋은 게 아니고요. 안정적이어야 됩니다. 안정적. 그러니까 이건 뭐 옛날부터 지금까지 뭐 안정적으로 계속 유지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쓰는 거고요. 그다음에 개인이 보통 이제 뭐 홈페이지나 쇼핑몰 개인이 보통 할 경우에는 개인이 아니 다른 거 그냥 돈 주고 사기 싫을 때 이건 이제 무료로 제공해 주는 프로그램인데 MySQL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MySQL. 이건 이제 무료로 제공해 주다 보니까 뭐 개인이 쇼핑몰 이렇게 세팅하고 연습하거나 아니면 뭐 이걸 가지고 이제 하는 그런 부분일 때 이제 보통 DBMS 쓰고 요건 보통 이제 PHP라고 하는 언어를 씁니다. PHP 요거와 관련해서 PHP 언어를 씁니다. 마리아 DB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자, 그다음에 우리가 잘 사용하게 됐던 액세스인데 요건 독립적인 프로그램도 못 만들어지고요. 그냥 이 프로그램이 있어야 모든 일이 진행이 되는 뭐 액세스 프로그램이 있어야 모든 일이 독립적인 프로그램이라는 건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꼭 DBMS가 있어야 뭐 아까 그걸 만드느냐 그 뭐죠? 그 뭐 아까 수강 신청이라든지 뭐 쇼핑몰의 화면이라든지 그런 거 만들 수 있느냐는 부분인데 꼭 DBMS가 없더라도 그걸 만들 수가 있거든요. DBMS가 꼭 실행이 돼야 되냐? 그건 아니라고요. 그냥 실행 가능한 독립형 프로그램을 만들어 줄 수 있는데, 이건 MS 오피스에서 관리하는 파일은 MS 오피스라는, 액세스라는 프로그램이 꼭 있어야만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할 수 있다고. 아까 이 오라클의 DBMS라든지, 아까 MS SQL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냥 이런 프로그램이 실행되지 않더라도 독립형 우리가 설치 가능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있어서 자 무슨 양인지 좀 어려울 수는 있으나 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안 하려고 하는 겁니다. 엑셀도 작게나마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고 있죠. 여기 몇 개가 나온지 모르겠지만 아까 MS SQL 서브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DB2는 IBM에서 만든 DBMS라고 하는 거. 이것도 유명합니다. 우리나라는 잘 모르고 외국에서는 뭐 그 기타 등등. 우리나라에서는 와 외국에서 이렇게 나온 지표들 보시면 좀 틀립니다. 이게 다 우리나라 게 아니고 외국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 마치 뭐 우리나라는 거의 절대 다수가 오라클이 많은데 여기는 다 외국까지 다 집합을 하니까 취합을 하니까 이런 데이터가 나오는 거아요. 뭐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어서 그냥 이것도 우리 뭐 액세스는 우리가 많이 다뤄보셨으니까 화면 이야기는 따로 하자. 어, 앞에 잠깐 보실래요? 액세스도 요런 화면 같은 경우에는 만들 수 있죠. 이게 텍상자 컨트롤, 이거 명령 단축 컨트롤. 이렇게. 근데 이게 돌아가려면 독립적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이 화면이 돌아가려면 액세스 프로그램이 있어야만 이 화면이 돌아간다고요. 근데 그 윗단계의 DBMS 데이터베이스 시스템들은 그냥 이 화면만 만들어 놓으면 자기가 알아서 돌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독립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 사무자동화 프로그램 마지막 내용. 프레젠테이션, 발표 제작 프로그램. 뭐, 그렇게 한마디만 끝난 거 아닌가요? 뭐, 발표를 하기 위해 자료를 만든다 그랬는데, 뭐, 이미 학교를 다니면서 발표 수업을 한 번씩은 최소 한 번 이상은 해보셨죠? 그리고 발표 해보신 경험이 있으세요?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안 해보셨다 그러면 정말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왜냐고요? 학교에서 발표를 하잖아요. 밖에 나오면 어떻게 발표할 건데요, 이제. 사회 나가면. 해야 될 일이잖아요. 근데 그걸 안 하잖아요. 안 하면 나와가지고 거기서 회사에서 가서 카트 당합니다. 학교는 성적이 좀 안 나올 뿐이지만 회사는 잘린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발표를 하는 걸, 그 발표 자료를 잘 만드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발표라는 게 음식이라 생각합니다. 먹어본 사람이 그 맛을 안다고. 그러니까 해본 사람이 이렇게 발표도 계속 잘하는 겁니다, 원래. 제 친구 말 잘한다. 아마 말을 많이 해봤겠죠. 왜? 말을 하면서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사람이. 그래서 안타까운, 만약에 그런 기회가 없으시면 앞으로 그런 이야기를 미친 척하고 친구들 모임 자리에 가서 쓸데없는 이야기라도 진지하게 한번 해보세요. 네? 그게 트레이닝 할 수 있는 공간이 따로 없습니다. 또 학원, 또 돈 들여가면서 또 학원 다니까요. 스피치 학원 있는데. 그런 기회를 이미 놓쳤다고 생각하신다면 뭔가 기회를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세요. 그 친구들하고 어떤 이야기가 어떤 이 주제가 나올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매일 뭐 웃고 즐기지만 않을 거고 한 번씩 뭐 사회 이슈가 되는 이야기 그게 나오면 논리적인 이야기하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앞에 서는 거고 이 앞에 서는 게 문제지. 제 이야기를 하나 빗대서 이야기하자면 제가 십몇 년 전에 첫 수업을 어디서 갔었냐면 저기 뭐 학교 광장 광장에 그 계단식 강의장이었거든요. 뭐 몇십 명씩 들어오는 강의장이었는데 고개를 제대로 기억이 잘 없습니다. 지금 사실은 고개를 제대로 못 들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나마 뭐 학교 다닐 때 발표한 경험이 몇 번 있긴 했지만 그거 가지고 되겠어요. 그때는 그냥 학교 다니는 분위기였으니까 다 나하고 같은 급이었잖아요. 근데 나는 지금 이거 잘못하면 크게 문제가 되는 상황이니까 거의 아마 시선을 어느 한쪽으로만 아마 계속 몰아서 지금처럼 여러분들 뭐 눈을 이렇게 마주친다 생각도 못 했었습니다. 저도. 근데 그게 1개월, 뭐, 한 달, 두 달씩 이렇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제, 뭔가 습관화되다 보니까, 그게 이제 눈에 이제 사람들이 얼굴도 보이기 시작하고요. 지금은 이제 눈싸움도 하고요. 같이 이렇게 쳐다보고. 10년쯤 되니까 제가 이제 이기죠. 이제. 이깁니다, 이제. 어디 밖에 나가도 이게 습관화되어가지고, 누가 오늘 눈을, 혹시나 시비 걸린 거 아닐까 싶어서 걱정도 되긴 한데, 쳐다보면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표라는 게 이게 딱 섰을 때 이게 사람의 얼굴이 보여야 되고 표정이 보여야 되고 눈이 보여야 되는데 그게 경험이 없으면 그게 안 보입니다. 그래서 몇 번, 한두 번 조금 경험을 하고 호된 경험을 한번 당하고 나면 이제 좀 굉장히 수월해지죠. 그래서 제가 요런 수업을 할 때 추천하는 드라마가 하나 있습니다. 회사 생활 이렇게 잘 나와 있는 드라마. 혹시 미생이라는 드라마 아시죠? 그거 한번 보세요. 거기 회사 생활 잘 나와 있습니다, 실제. 그리고 그 중에 가장 인상적인 게 뭐냐면, 발표하는 게 잘 나와 있거든요. 제가 이때까지 본 드라마들 중에. 그러니까 어디 가서 제가 수업 중에 그걸 가져와서 사용을 해도 될 정도로 그 절차를 이렇게 보면 발표하는 절차가 거기 다 나와 있습니다. 꼼꼼하게 막 리허설 하는 장면이라든지 해가지고. 그래서 아마 혹시 기회가 되시면 한번 그걸 찾아서 보세요. 그 제가 보기에는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그런 비주얼한 자료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발표에 관련해서. 발표 절차를 처음부터 끝까지 뭐 기획부터 해서 발표하는 것까지 해가지고 어떻게 발표를 해야 됩니다는 게 제 뭐 표본이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표준이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래도 해볼 만한 거고요. 파워포인트 프로그램을 한번 실행 한번 시켜볼까요? 어디 있냐고요? 파워포인트 2016 기본적으로 뭐 설치할 때 바꾸지 않았다면 기본값 상태랍니다. 새 프레젠테이션 파워포인트에서 프레젠테이션 파워포인트 파일을 이야기합니다.
새통하면서 엑셀 파일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클릭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어떤 내 제목을 입력을 하고 제목을 입력을 하고 그다음 또 다른 내용을 작으려고 하려면 슬라이드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뭐 슬라이드를 추가하실 때 어떤 형태의 슬라이드를 추가할 것이냐, 레이아웃, 제목을 달고 리스트 목록을 달겠다. 뭐 이렇게. 화면 잠깐만 보실래요? 자, 요게 우리가 목록이라 그러거든요. 목록. 파워포인트에서는. 그러니까 왜냐면 왜 목록을 쓰냐면 문장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목록이라고 표현을 하냐면 우리가 뭐뭐 했습니다라고 하는 문장을 형태로 끝나는 게 아니고 뭐뭐 했음이라는 명사형꼴로 바뀌잖아요.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목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요게 목록입니다. 목록에 이런 기호를 글머리 기호라 그러고요. 적용 해제, 적용 해제. 필요하다면 뭐 어떤 걸 쓸 것이냐. 뭐 이렇게. 그리고 엔터 치면 자기 자신의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상위 목록, 하위 목록 이렇게 개념이 되려면 이런 수준을 낮춰주는 방식으로 이렇게 처리를 합니다. 아, 여기 길머리 기호를 뭐 다른 거 쓰겠다. 뭐 이렇게. 그래서 뭐 이렇게. 그 다음에 다시 위로 올라가고 싶다. 상위 단계, 상위 목록으로 올라가고 싶다. 목록 수준 줄이고. 위치 값을 1수준, 2수준, 3수준, 4수준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글머리 끼워보죠. 아, 뭐 이렇게 해서 뭐 꾸미는 거 뭐 잘 알다시피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꾸미시면 되겠죠. 네? 뭐 글꼴이나 뭐 이런 것들 이용하시면 될 거다. 그래서 요거 죄송한데 요거까지 하고 마무리하고 싶게요. 자, 파워포인트 프레젠테이션 파워포인트라는 프로그램만 있는 게 아니고요. 여기 보시면 그 한글에서 제공하는 슬라이드라고 하는 프로그램도 파워포인트도 있습니다. 한글에서 제공하는. 뭐 파워포인트 안에는 파워포인트는 한글의 파워포인트가 되든 뭐 그림 삽입이라든지 여기 보세요. 뭐 그림 삽입 표, 그다음에 도형. 스마트 아트는 이제 도형을 그룹화 시켜 놓은 이런 모양들을 이렇게 삽입하는 것들입니다. 네? 그다음에 차트 작업도 여기서 가능하고, 그다음에 여기 비디오, 오디오도 삽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파워포인트 작업들을 하시는 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요거 하나만 잠깐 설명을 하자면 지금 여기에 문장으로 이렇게 입력을 했잖아요. 저기 텍스트 형태로 이렇게 입력을 했죠. 113페이지 요거만 설명드리고 싶게요. 자, 113페이지 예, 보시면 여기 텍스트 형태잖아요. 요렇게 꾸며서 발표 자료를 만드시는 것보다는 요렇게 도형을 이용해서 비주얼하게 꾸미는 게 훨씬 나은 방법입니다. 도형을 해서. 자, 혹시 파워포인트 실행하고 계세요?
자, 요 잠깐만 보여드리면, 자, 제목 및 내용이라는 슬라이드 추가하시고, 레이아웃. 그러면, 이게, 자, 방금 저런 형태를 제공해 주거든요. 스마트 아트라고 하는 기능인데, 그러니까 텍스트를 쓰는 건 너무나 잘 아시는 내용이에요. 그게 문제가 없지만, 이렇게 이제 이걸 비주얼하게 조금 이런 형태로 나타내고 싶다. 했을 때 이제 무엇을 이용하냐면, 저는 도형의 조합들을 이용하냐면, 삽입에 스마트 아트. 그리고 저게 아마 이것 좀 될 것 같네요. 세로 블록 목록형. 여러분들 잘 사용하지 않는 기능일 겁니다, 아마. 왜냐고요? 이게 텍스트 이용하는 게 훨씬 시간이 빠르니까 뭐 발표 시간이 쫓기다 보니까 텍스트만 이용해서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이런 도형 작업을 많이 하시는 게 훨씬 더 발표 자료의 내용을 전달하는 데 더 효과적입니다. 하면 이렇게 텍스트 입력하라고 하잖아요. 그럼 도형에 그냥 클릭. 아니면 여기 텍스트창에다가 뭐 기획, 제작, 상위 목록에 발표. 이렇게. 그럼 하위 목록에 뭐 컨셉 설정, 그다음에 스토리라인 설계. 그리고 목록이 더 필요하다. 엔터. 근데 이게 뭐 상위 수준이다, 하위 수준이다. 위에 보시면 이렇게 상하이 조절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그럼 형태가 조금씩 바뀌죠. 스토리보드 작성. 이렇게 작업하는 겁니다. 발표 끝에 리허설, 발표, 엔터, 질의응답. 발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시간을 일단 지키셔야 되고요. 시간. 그다음에 시간의 보통 한 85에서 90%를 발표에 시간을 소요하셔야 되고 나머지 10% 정도는 질의응답 Q&A에 작업을 하셔야 그 시간 배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발표하시기 전에 꼭 해야 될 게 여러분들이 아마 학교 다니실 때 가장 안 하셨던 게 뭐냐고요. 발표 제작하고 하는 거. 물론 한 사람이 다 있겠죠. 가위바위보 제일 뽑게 가지고. 아닌가요? 가장 안 했던 게 뭐냐고요. 저 리허설입니다. 여행 연습을 안 해보시고 바로 가니까 뭡니까? 매번 교수님한테 지적을 당하지 않는. 그리고 항상 혹시 발표하시는 분의 얼굴을 보신 적이 있으세요? 있어요? 학교 수업 발표에서 발표자의 얼굴을 본 적이 있냐고요? 뒤통수만 보지 않았어요? 발표할 때 이렇게 안 했나요, 발표자가? 그 왜 그런 줄 아세요? 저 내용 숙지가 안 되니까. 그 저기에다 모든 내용 다 적어 놓잖아요. 원래 저기는 그냥 목차만 적어 놓는 건데, 원래. 모든 내용은 발표자가 숙지를 해가지고 사람을 얼굴을 보면서 눈을 보면서 발표를 해야 가장 좋은 일단 기본적으로 좋은 발표인데 다 먼저 뒤통수만 보여주죠. 그 발표가 준비가 안 되었다는 표시입니다. 그건. 그리고 발표는 말을 아주 뭐 끊김없이 뭐 강물에 물을 흘러가듯이 그렇게 유창하게 잘한다고 해서 발표 잘하는 게 아니고요. 조금 버벅버벅 거리도 버퍼링이 좀 생기더라도 내용 전달만 잘 되면 그건 발표를 잘하는 겁니다. 뭐 형태적인 어떤 모습만 보지 마시고 안에 알맹이를 보셔야 돼요. 네, 뭐 그리고 저장하실 줄 아시죠? 뭐 파일의 저장, 뭐 이렇게 찾아볼게요. 특정한 위치에 저장, 뭐. 네, 여기까지